어우, 오늘도 무지하게 덥네요. 무지하게. 아, 네, 에어컨이 고장나서 오늘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잤는데, 나 또 이제 김포에 있는 호텔을 와보긴 또 처음이에요, 지금. 와, 날씨. 오늘 에어컨 없이 잤으면 참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렇고, 여기는 장기동 쪽인데, 한번 그냥 조금만 돌아볼게요. 아이고, 날씨 장난 아니네. 아, 에어컨이 말썽이 돼서 결국 실외기 말썽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때 그냥 발견돼서 고쳤으면 해결된 일을 또 내일 밤 9시에 온다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 참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가 위치를 그냥 봤는데 무슨 동네가 이렇게 시골 동네 같아요. 그렇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물론 시원하게 자긴 했지만 잘 잔 것도 아니에요. 호텔에 오면 또 아무리 호텔이라고 하도 이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잤고, 저 와이프랑 딸내미만 여기서 자고, 아들은 저희 동생이 가까이 살아서 그래도 동생 집에서 자라고 하고, 동생이 아침 먹여서 보낸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되겠죠 생각하고, 어제 친구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 답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이제 저 친구 되게 좋아합니다만, 본인은 내 생각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교수인데 바쁘고 또 이게 뭘 하려면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누군가 이제 같이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연구자하고 미팅을 이제 했는데, 그분도 사실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BD를 할지, 어떻게 그 투자자를 만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기술 갖고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동시에 내가 인기가 있다, 뭐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막 붙겠지만 투자받기도 요즘 힘들고. 이런 데가 다 있냐. 테라비즈. 아침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나는 내가 10시까지 일산에 오늘 차 보러 가거든요. 아이오닉5 보러 갈 거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 택시 관련돼서 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뭐 거주 요건 때문에 서울 택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에이전시가 다 해준다고 하네요. 에이전시가 해가지고 내 주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뭐 주소 옮기면 이게 한 두세 달 걸리는데, 그거가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다시 백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경기도 택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했는데, 뭐 어차피 제가 헛된 건 아니었어요. 이틀 경기도 거 받은 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혹시 뭐 경기도로 하게 되면 경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경땅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네. 아, 더워서 못 돌아다녀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더워서 일단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푹푹 쪄. 아, 다행히도 에어컨 기사가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9시, 밤 9시에 온다고 하셨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실외기가 터졌다네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에어컨이 안 되니까 자꾸 무리하게 틀다가 실외기가 터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실외기 고장 나서 그거 고치는 비용이 현재 41만원. 당첨입니다. 당첨. 돈이 이게 정말 이상한데 새 나가고 있는 게, 보면은 참 쓸데없는 거에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게 꼭 안 나가도 될 우리가 예비비를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냐면, 지금 이제 아까 호텔에서 와가지고 고치는 거 내가 문 열어주고, 제가 지금 시승을 가야 됩니다. 시승 가고 있는데, 여기는 드라이빙 센터가 없어요. 드라이빙 센터가 이제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해줘. 그냥 좀 서서 양보해주면 될 거를 그냥, 내 잘못이죠 뭐.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잘못 들어선 내가 잘못이지. 어쨌든 이제 일산 드라이빙 센터를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포는 이제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인프라가 없어요. 지금 모든 인프라는 다 일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산에 사는 게 사실 더 편하기는 합니다. 일산이 지금 고령화돼서, 예전에 제가 6년 전, 7년 전 있었을 때는 저희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5년 더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사실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사실 염청동 살 때 초등학교가 마땅치 않다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실은. 저기는 마땅치 않다고, 이제, 그때 당시 일산이 염청동보단 더 좋았어요. 그래갖고, 일산으로 넘어갔고, 이제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간 거거든요. 뭐, 그때 이제 삶이 나쁘지 않았죠. 와이프도 그때 직장 다녔고, 저도 직장 다녀서, 둘이 또 좋은 직장을 다녔거든, 나름. 연봉 둘이 합쳐서 그때 당시 1억이 넘어 훨씬. 뭐 지금은 여름이긴 한데, 여름 휴가 거의 우리 아들 정말 부럽지 않게, 우리 아들 어쨌든 돈 많으신 분 부럽지 않게 다녔죠. 지금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래서 식사동이라는 데를 분양을 받아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입주를 하면서 지냈는데, 아파트는 그냥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거기서 나온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장인 장모님이 김포로 간다고 해서 그게 핑계긴 한데, 이게 당시 이제 큰 아파트 평수를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 버겁기는 했어요.
그때 관리비만 해도 막 80만원씩 막 나오고, 뭐 아파트를 좋은데 샀으니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서울보다 비쌌으니까 또 유지하려면 또 뭐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차도 2대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잘 썼죠. 그때 당시 잘스민 저희 회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지내보니 이게 이제 나중에는 돈이 이제 없는 거죠. 자산이 줄어드는 게 보였고, 근데 막상 이제 그 2018년도, 17년도에 이제 공부하려고 막상 이제 자산을 까보니 얼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실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싹 다 까먹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팔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김포로 이사 오게 된 거죠. 뭐 그때는 이제 김포가 조금 더 쌌으니까 뭐 그때 좀 뭐 좋은 초이스였던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김포로 오게 된 겁니다. 계속 제가 김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산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 인프라는 지금 현재 일산이 그래도 좋아요. 기존에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그리고 이제 인구도 사실 고양시 인구가 100만 훨씬 넘고, 아직 김포는 그 60만, 70만 된다고 하는데 70만인데 이제 사실 김포와 고양이 땅이 넓잖아요. 뭐 여기 사실 이제 한강 신도시나 일산도 일산 신도시에 이제 몰려 있어요. 근데 일산도 달라. 일산은 구일산 또 있거든요. 구일산이라고 해서 예전에 거기도 아파트 분양해갖고 한번 살았었는데, 구일산 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전체적으로 저쪽 뭐 덕양구 쪽, 그런 쪽도 있거든요. 이쪽 지금은 이제 그 서구 쪽으로 해서 키텍스 쪽으로 발달돼 있지만, 그래도 고양시는 인구 분포도가 이렇게 좀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포는 딱 요 한강 신도시 라인으로만 이제 거의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막 농가 밭,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시승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아이오닉이 가고 있네요. 아이오닉이 이제 리뉴얼 됐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는 이제 아이오닉 별로라고 얘기는 해서, 근데 뭐 택시 모는데 본인이 몰 것도 아니고 내가 몰 건데 본인이 별로면 뭐야. 내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래서 아이오닉 타보고, 근데 이제 왜 내가 이걸 보냐면, 원래는 EV5를 하려고 했어요. EV5 이번 주 일요일날 시승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EV5를 보러 가려고 했으나, 그건 일요일 보고, EV5가 지금 4개월, 5개월 걸린대요. 인기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아이오닉5는 현재 그냥 거의 바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보러 가는 상황인 겁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들이 이제 일산에 있으면서 이제 그 근처에 초등학교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사립초등학교를 넣었어요. 또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3학년 때까지 다녔나? 4학년 때까지 다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이제 보내면서 뭐 초등학교가 만족스럽고 괜찮긴 한데, 사립초등학교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비, 아파트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족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초등학교에 애를 보내면서 등록금까지 내는 상황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3학년 때 이제 그만두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고, 제가 볼 땐 사립초등학교 글쎄입니다. 크게 이제 ROI가 나오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남들은 못 보내서 안 다니는데 왜 그만두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을 수도 있지만 졸업시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학교는 또 근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예 이제 그 좀 사시는 분들은 뭐 정말 좋은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뭐 강남권에 중대부거나 아니 뭐 중앙대학교 부속찬 사립초 거기도 제가 병원 다니면서 중앙대병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그런 데나 또 여기 뭐 유재석이나 이런 그 연예인들 보내는 사립초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보내봤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립초등학교는 내가 볼 땐 큰 의미 없다. 제가 지금 막 그 개인 택시 하면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달라진 점이 뭐냐면 되게 방어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소심해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제 사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진짜 그지 같은 상황에 또 사고를 많이 나는구나 라는 걸 목격하게 됐고, 그게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운전을 대항으로 너무 잘해도 사고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방어운전을 그래도 최대한 해서 나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영상 중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나는 게 버스가 이제 타이어 그 트럭 타이어 덤프트럭 타이어가 덮쳐가지고 거기 운전자는 즉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신, 저 뒤에 계신, 뭐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있었겠죠? 그분이 거기서 2명 사망하시고, 병원 이송돼서 1명 더 사망하시고, 3명이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 그냥 타이어가 덮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장에서 와서 이제 경찰관 분이 오셔서 실제 이제 다각도로 왜 사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블랙박스를 다 거기 있는 차들을 수집해가지고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하는데, 그 재밌는 영상 중에 하나가 버스가 이제 대열로 가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열로 요즘 가지 말라고 하는데 단속 대상입니다. 대열로 그러니까 물론 같은 대열 차량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전용차라서 버스가 가고 있는데 앞차는 그걸 봤어요. 왜냐면 그 안전거리 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봤어요. 통통 튀는 거를 반대편 차선에서. 근데 그 뒤에 있는 차가 사고 당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차는 바로 바짝 붙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는, 앞에 있는 버스는 피했어요. 그 뒤에서 바로 덮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도 안전거리 유지가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둘 다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또 다른 3자가 또 그럴 수 있었다고 뭐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타이어 지금 뭐 빠지는 사고가 저도 이제 몇 사례를 이렇게 뭐 어쨌든 뉴스도 보고 뭐 사고 영상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하는 거 그것도 보고 했는데, 그 타이어가 그 조그만 타이어도 튀면 그게 이제 90km 정도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냥 그 버스 유리창이 그냥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 타이어가 안으로 그 좌석에 이게 딱 안착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타이어 튀면 못 피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맞으면. 그 차량도 엄청나게 파손이 되는 걸로 봤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잘 피해야 된다. 타이어도 날라오면 내 평생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인 거라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방어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게 최선입니다. 저도 뭐 실험도 해봤지만 같이 그 뭐 빗길에 미끄러지는 거 이런 거 봐도 30km에는 빗길 안 미끄러져요. 우리나라 차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근데 40km, 50km에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안전속도 유지, 안전거리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아파트가 엄청 생겨나고 있죠. 이제 장항동에 예전에 이게 왜 빈 땅으로 놔둘까라고 했는데 이제 묶여 있었던 것들 풀면서 그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쪽에 이제 호수공원 근처에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도 뭐 엄청 밀리겠죠. 아침에 여기 나갈 때 무지하게 밀립니다. 여기 이쪽 라인도 그렇고 저쪽 라인도 그렇고 제가 식사동에 나갈 때 식사동에서 나갈 때도 무지하게 밀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일산은 답이 없어요. 이게 거의 섬이나 마찬가지라서 그 자유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2자유로는 저쪽 상암 쪽으로 뚫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막힙니다. 뭐 거기 안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유로 하나로 이제 이 일산 시민들이 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뭐 무지하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도 3호선이고 그냥 3호선 타고 강남 가려면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그 다음에 김포하고 비교해 볼 때는 김포는 운양해서 여의도 가는데 딱 1시간 도어투도어로 1시간 끊으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답이 없어요. 강북 쪽에 이제 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마포로 회사 다닐 때도 거의 아침에 이제 조금 늦게 출발하면은 1시간 넘어가는 거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일산에 이제 들어섰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일산차병원 이렇게 보이죠? 일산차병원? 제가 처음에 이제 개원할 때 저희 약 세팅하느라고 다녔었는데 병원은 되게 잘 지어놨어요. 이게 최순실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은 이제 위치적으로도 좋고 되게 잘 잡았습니다. 잡았고 일산은 살기 좋아요.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 출퇴근하는 사람만 힘들지 이 안에서는 여기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뭐 좋고 뭐 사실 나만 고생하면 되죠. 근데 뭐 가족들이 편안하다 뭐 한다면야. 여기는 이제 교육은 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분당하고 비교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거든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평준화 시킨 건데 하향 평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학교를 보낼 때 뭐 과학고, 외고 이렇게 특목고 보낼 거 아니면 그 파주의 운정고 정도가 이제 좋거든요. 거기는 그 자유형 사립고니까 그 정도 보낼 거 아니면 여기는 그냥 뭐 학교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왼쪽에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장항동 주택가. 저 되게 가고 싶었던 주택가고 저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살기. 제가 저번에 영상 때 그 김포 주택가를 보여줬지만 거의 모던한 집이라고 하면 여긴 조금 올드한 버전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 정감이 있고 예전에 그 신사위 품격의 그 집들 뭐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의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일산이 좋았죠. 뭐 지금도 뭐 살기는 좋을 겁니다. 살기는 좋으니까. 근데 여기도 망했다는 거. 왜냐면 식사동에 옛날에 제가 분양받을 때 7억 할인 분양 받은 게 7억 2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고분양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9평 50평짜리가. 근데 지금 그게 거의 가격 비슷하거든요. 십몇 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김포는 그래도 가격이 올랐어요. 분양가보다는. 근데 여기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어떻게 보면 내려간 거지. 다른 것들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못해요. 여기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킨텍스 정도가 이제 조금 가격이 센데 거기도 예전에 뭐 14억, 15억 이렇게 할 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가격도 그 가격보다 떨어졌죠. 이제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짤에 보면 그 가격 비교한 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얼마, 몇 년 후에 지금 얼마. 동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거기도 거듭떠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20억 한다 말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 미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광교 이런 데도 그렇고. 근데 일산하고 비교했는데 일산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여기는 지금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는 좀 고령화가 돼 있고 아파트 노후화 됐잖아요. 근데 가격이 낮으니까 이제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래서 분당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분당은 이제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뭐 아산, 천안 이쪽 그 강원도 이쪽 확장성이 있는데 여기는 확장성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북쪽이랑 조금 친해진다고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파주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같이 망하는 거죠. 파주랑 일산 저기 고향은. 근데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개성으로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뭐 통일은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일산 정도 브리핑은 저도 한 몇 년 살았지? 그때 몇 년도냐? 2010 몇 년도에 들어왔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한 5, 6년인가 살고 그리고 김포로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풍동이라는 데거든요. 여기 예전엔 나도 여기도 사실 이제 그 아파트 이쪽 식사동, 풍동이 먼저 생겨. 풍동, 식사동 생길 때 뭐 논밭이었죠. 근데 여기 또 다 이제 아파트 생기고 식사동도 많이 정립됐죠. 예전에 뭐 식사동 1, 2, 3, 4단지, 5단지까지 생겼을 때는 그 아파트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또 여기에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참